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알렉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지역을 강타한 역사적인 한파 속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생존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캐나다 북부를 휩쓴 기록적인 한파는 우리 모두의 기억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는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ABC 방송국의 특파원으로서 이 재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전신주는 무게를 못 이겨 쓰러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전기가 끊겨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마치 고스트 타운처럼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응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시의 부유층 거주 지역도 이번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버뷰 힐스라 불리는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들도 하나같이 난방 시스템이 파괴되어 거주민들이 대피한 후였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맞춤형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춘 주택들도 영하 40도의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IT 기업 CEO의 최첨단 스마트홈은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어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상태였고 전 시장의 별장은 파이프가 터져 실내가 얼음 동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신 난방 기술을 적용했다는 종합병원의 일부 구역도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한파 사태 3일째 피해 상황을 더 취재하기 위해 저는 노스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 교수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론을 날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중 카메라 모니터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눈과 얼음에 덮여 있는 가운데 몇몇 집들만 지붕에 눈이 녹아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바다 위에 작은 섬들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오류인가 싶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들은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난방이 작동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대피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붕과 벽면에 설이나 얼음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건물이 얼음 조각상처럼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 집들만 마치 다른 계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두드렸고 한 주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웃으며 이 집들의 공통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들의 소유주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들이 다른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거나 최신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들이 살아남은 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거주민들의 집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른 캐나다 주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실내는 놀랍도록 따뜻했고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한국인 가정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들은 재난 속의 생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소방서장과 통화했을 때 그도 이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신 시스템을 갖춘 대형 건물들이 모두 동파된 상황에서 이 집들만 멀쩡하다니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특별한 생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나다의 극한 기후를 이겨낸 한국 전통의 지혜, 온돌의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거주자들의 생존 비결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은 노스뷰 지역 한인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은 조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온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의 원리를 자신들의 집에 적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 공간에 열을 전달하여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깊이 연결된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한인회 회장의 소개로 저는 지역 내 한국인 가정 5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집이 이번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된 특징이 명확했습니다. 모든 집의 바닥에는 온수관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북미식 난방이 공기를 데워 순환시키는 방식인 반면 이 시스템은 바닥 자체를 데워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우수했고 열이 골고루 분포되어 실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벽체는 일반 주택보다 더 두꺼운 단열재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건축 코드가 요구하는 최소 단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3중 유리로 교체되어 있었고 문틀과 창틀의 기밀성에도 특별한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시스템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일부 가정은 전기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의 추결 효과 덕분에 최소 48시간 동안 15도 이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차이였습니다. 영하 40도의 환경에서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파이프가 동파되고 집 전체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났음에도 보조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전통 아궁이를 현대화한 것으로 나무나 펠릿을 연료로 사용해 온수관을 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지역 건축 전문가 협회의 디렉터인 마이클 존슨을 만났을 때 그도 이 현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거주자들의 집을 조사한 후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투자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극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 캐나다 건축 방식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저는 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이라는 데이브 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노던 퀘벡 대학교의 건축공학과 교수인 그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 적용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온돌 시스템의 열 효율성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돌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반겨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생활 문화입니다. 바닥에 열을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는 자연의 섭리를 닮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와 유사하지만 온돌은 수천 년간 한반도의 추운 기후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김 교수는 온돌의 역사부터 과학적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이미 온돌을 사용했으며 시대에 따라 계속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그 열기가 구들장 아래로 지나가며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으나 현대에는 온수관이나 전기장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열 효율성과 쾌적함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은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 분포를 만들어주고 열이 바닥에 축적되어 난방을 끄더라도 오랫동안 실내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이런 온돌의 원리를 현대화하여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 맞게 최적화한 것이 바로 그와 한인 커뮤니티의 성과였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긴 겨울과 혹한에 대비해 추가적인 단열 처리와 보조 난방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이번 한파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이 교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어떻게 생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고민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노던 퀘벡 대학교 캠퍼스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폐쇄되었고 학생들은 이미 귀가 조치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공학관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브 김 교수의 연구실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스마트보드와 3D 프린터, 각종 센서가 가득한 현대적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김 교수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데이브 김, 그의 한국 이름은 김대우였습니다. 그는 15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캐나다로 이주해 노던 퀘벡 대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북부 건축 연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적 건축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계에서의 성과도 뛰어났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직접 설계하고 지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번 한파에서 그의 이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김 교수는 커피를 내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겨울철 난방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북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집들이 열 손실이 많은 강제 공기 난방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온돌이라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는데 왜 캐나다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연구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전통 온돌 시스템을 캐나다의 환경에 맞게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때 그 열기가 구들장을 통해 바닥 전체로 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원리를 현대화하여 고효율 보일러와 특수 설계된 온수관 시스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처음에는 학계에서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북미의 건축 관행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직접 집을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외관은 전형적인 캐나다 주택과 비슷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 전체에 특수 설계된 온수관이 설치되었고 벽과 천장에는 최고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창문도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3중 진공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처음에 이런 설계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북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했고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을 완성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겨울부터 그의 집은 이웃 주택보다 에너지 소비가 40% 적었고 실내 온도도 더 균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따뜻함이 주는 생활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장점에 감탄했고 서서히 지역 사회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김 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한국식 온돌과 현대 건축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고 점차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몇몇 대학원생들은 그의 지도 아래 온돌 시스템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진정한 인정은 이번 한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그의 집은 멀쩡했고 이것은 그의 이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영향을 받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인 가정들도 모두 무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김 교수의 연구실은 매일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정부기관, 개인 가정에서까지 온돌 시스템 도입에 관한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파가 가져온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의 연구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닌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지혜를 현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이 놀라운 온돌 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집은 노던 퀘벡 대학교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는 얼어붙은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차들, 얼어붙은 파이프로 물이 넘쳐 얼음 조각상이 된 집들,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눈더미 사이로 고립된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의 주택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집 주변으로 몇몇 주택들만 지붕에 눈이 녹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두꺼운 눈과 얼음에 덮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김 교수의 집 주변으로 이웃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온 가족들, 노인들, 심지어 애완동물들까지 그의 집 앞 정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웃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한파가 시작되고 전기가 끊긴 후부터 김 교수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몸을 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은 이 얼어붙은 재난 속에 생명 오아시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스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영하 40도의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처음 경험해보는 따뜻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고 포근한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김 교수의 집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캐나다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거실, 개방형 주방, 그리고 큰 창문들이 있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습도도 적절했습니다. 추운 겨울 캐나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집 곳곳을 안내하며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집은 전통적인 한국 온돌의 원리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전체에는 특수 설계된 온수관이 촘촘한 간격으로 고밀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열전도율이 높은 특수 콘크리트가 타일과 함께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닥 아래에 설치된 추결층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전통 온돌의 구들장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온수관 아래에 상당한 두께의 특수 추결재를 설치하여 한번 데워진 바닥이 오랫동안 열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 상황에서도 이틀 이상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집 중앙에는 현대화된 아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 난방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고효율 보일러가 온수관에 물을 데워 순환시키지만 전기가 끊겼을 때는 이 장치를 통해 장작이나 펠릿을 태워 온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보조 시스템 덕분에 김 교수의 집은 완전히 독립적인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벽난로처럼 보이는 온기장치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이 구들장 산소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난방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면서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닥 난방의 단점인 건조함을 해소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니 정원에는 여러 가족들이 버너로 음식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웃들을 위해 정원에 방한 텐트를 설치하고 휴대용 온수 매트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정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 교수는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세상이 얼음과 눈으로 덮인 가운데 김 교수의 집 지붕과 주변만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치 눈 덮인 사막 한가운데 따뜻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서부터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진다는 한의학의 원리가 온돌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한국의 문화가 온돌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극심한 겨울을 온돌방에서 견뎌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온돌이 있는 집은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였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김 교수에게 전해져 캐나다의 극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아이들 방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온돌 시스템의 신상수가 보였습니다. 보일러 물탱크 제어 시스템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비상용 발전기와 장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준비성이 결국 극한의 한파 속에서 그의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 교수의 집에서 보낸 몇 시간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다시 그의 연구실로 초대했고 거기서 그가 어떻게 한국의 전통 기술을 캐나다의 극한 환경에 적용했는지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다양한 도면과 사진,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는 처음 온돌 시스템을 설계할 때 직면했던 도전들을 설명했습니다. 북미의 건축 방식과 자재는 한국과 달랐고 현지 건축업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자재와 기술자들을 불러와 자신의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핵심은 열 분포와 보존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주택과 온돌 주택의 열 분포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주택은 천장 근처가 가장 뜨겁고 바닥은 차가웠지만 온돌 주택은 바닥에서부터 균일하게 열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효율성의 비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교수가 개발한 특수 보일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보일러 기술을 캐나다의 환경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이 보일러는 일반 제품보다 열 효율이 훨씬 높았고 특히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기술을 특허 출원 중이었고 여러 기업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온수관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일반 온수관의 약점을 파악하고 특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온수관은 열전도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동파에 강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도 파이프가 터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의 또 다른 혁신은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IoT 기술을 활용하여 각 방의 온도를 개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연구실 컴퓨터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와 그의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온돌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